과연 제가 어떠한 ETF로 투자를 지금까지 하고 있느냐. 안녕하세요, 여도은입니다. 자, 오늘 제가 가지고 있는 주식, 어떤 걸 저는 재테크용으로 주식 투자를 하고 있는지를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제가 여러 차례 방송을 통해서도 그렇고 어떤 자리에 가면 저는 개별 종목을 사기보다는 ETF로 투자를 한다,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어떤 ETF를 가지고 있고 어떤 기준으로,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국내 시장에서도 이제 미국 시장이 국내 시장 대비해서 ETF 시장이 엄청 크잖아요. 근데 국내에서도 지금 ETF가 막 시작된 지가 거의 15년 가까이 되고 있는데, 더 많이 이 시장의 판도를 키우려는 움직임들이 보이고 있어요. 일단 금융사 입장에서도 이런 것들이 어떠한 수익의 원천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또 적극적인 움직임들이 보이고 있고, 많은 투자자분들 중에서 이제 ETF에 국내에서는 많이 투자를 안 해도 미국에서는 뭐 이미 스파이, QQQ 이런 종목으로 투자를 하고 계신 분들은 국내에서도 충분히 그러한 비슷한 ETF가 있다라는 거를 좀 아셨으면 좋겠어서 제가 이렇게 영상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보니까 최근에 이제 국내 시장에 관련된 ETF가 얼마나 많이 좀 성장을 하고 있는지를 담은 보고서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국내에서 사실 ETF 투자 많이 하시는 분들, 특히 미국 주식 하시는 분들은 아크 인베스트먼트 ETF 많이들 사셨을 거예요. 근데 최근에 이러한 액티브 펀드 관련한 좀 잡음이 있었잖아요. 어쨌든 ETF는 그 액티브 펀드에 운용되는 종목 들이 실시간으로 공개가 되기 때문에 그게 이제 공매도의 대상이 되거나 이러한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관련해서 많이 좀 휘청이긴 했는데, 사실 근데 이거는 액티브 펀드이기 때문에 발생하는 그런 문제라고 보기에는 조금, 그럼 전체 시장이 좀 안 좋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물론 잘 나가서 타깃이 될 수는 있겠지만, 그것 때문에 나 아크 인베스트먼트 같은 이런 액티브 펀드 하면 안 되겠다, 액티브 펀드 관련된 ETF 하면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약간은 좀 앞뒤가 맞지 않는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미국도 계속해서 ETF 시장의 규모가 커지고 있고, 많은 우리 미국 주식 하시는 분들도 이미 관련한 시장에 투자를 하고 계세요. 그럼 여기서 과연 제가 어떠한 ETF로 투자를 지금까지 하고 있느냐, 사실 몇 개 들고 있는데 그걸 뭐 다 얘기하면은 좀 그렇잖아요. 이거는 절대 추천은 아니고, 제가 왜 어떻게 이런 ETF를 사게 됐는지 쭉 여러분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해요. 때는 2019년입니다. 2019년 가을쯤이었나? 11월? 이쯤이었을 거예요. 모 증권사에서 $40를 주는 이벤트를 아마 했을 거예요. 주식 한 주만 사도 $40를 준다. 그래서 그 이벤트를 통해서 $40가 생겼는데, 물론 여기에 이제 추가 더 다른 돈을 더 합해서 샀지만, 이 돈으로 뭘 살 수 있을까? 당시에 제가 이제 같이 방송을 했었던 연구원이랑 그때 또 때마침 클라우드 컴퓨팅에 관련된 그런 뭐 ETF, 기업 이런 얘기를 막 했어요. 뭐 마이크로소프트 애저 뭐 이런 얘기 하면서, 뭐 이름이 애저? 좀 특이하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 클라우드 컴퓨팅 시장이 얼마나 앞으로 성장할 수밖에 없는지, 그 산업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뭐 아마존도 있고 마이크로소프트도 있고 다양한 이런 클라우드 컴퓨팅 회사가 있는데, 제가 쓰는 건 사실 네이버 엔드라이브, 지금은 이름 바뀌었죠. 뭐 어쨌든 그거밖에 없기 때문에 내가 뭔가 인지가 조화가 돼서 어떤 기업을 고르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선택한 방법이 ETF를 사자. 근데 그 ETF 중에서는 가장 운용 규모가 당시에 컸었던 게 SKYY라는 ETF와 CLOU라는 ETF가 있었어요. 근데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이 SKYY는 제가 사기에는 당시에 그 한 주당 가격이 좀 높았거든요. 근데 CLO에는 한 주당 가격이 되게 쌌어요. 상장한 지 그때 얼마 안 됐었고, 그리고 사실 그때는 약간 모험심도 있었던 것 같아요. 좀 이렇게 SKYY 안에는 굉장히 대형주 이런 종목들이 있었고, CLO에는 중소형주 관련된 종목들이 있었는데, 뭐 지금은 사실 그때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커진 종목들이 많이 들어있었는데, 그냥 저는 또 그냥 CLO를 매수를 합니다. 사실 저는
HTS, MTS를 잘 열어보지 않는 편이에요. 물론 중간중간에 수익률이 궁금해서 뭐 거의 뭐 몇 달에 한 번씩 너 뭐 갖고 있어? 이렇게 누군가 물어봤을 때 나 뭐 갖고 있지? 하면서 확인하는 용도로 한 번씩 열어보지, 뭐 매일매일 나의 수익률이 뭐 얼마나 될지, 내 종목 오늘 종가는 얼마야, 지금 현재가 얼마야, 막 이렇게 찾아보진 않거든요. 그래서 CLO가 제가 기억하기로는 수익률이 100%를 넘었다가 조금 꺾였어요. 한 70% 이 정도 꺾였는데, 지금 궁금하니까 한번 들어볼게요. 어머, 조금 더 빠졌네. 66%대. 제가 지금 월봉 차트 보이시죠? 쭉 올라. 제가 샀던 게, 저는 뭐 이렇게 예측하고 산 건 아니었어요. 근데 지금 4달째 주가의 조정을 보이는데, 저는 앞으로도 이 종목을 팔 생각은 딱히 없어요. 할 생각 딱히 없이 그냥 계속 들고 갈 생각이기 때문에, 이런 미래에 당연히 발전할 수밖에 없는 산업에 대한 투자는 이런 ETF로 하는 게, 어떤 기업을 딱 찍을 수 없잖아요. 내가 뭐가 잘 나갈 줄 알아? 지금 마이크로소프트가 잘 나가도, 지금 아마존이 잘 나가도 앞으로 5년, 10년 잘 나갈지 모르는 거예요. 사실 뭐 연구원분들도 막 이렇게 리포트 쓰지만, 뭐 3년, 5년 좋을 것이다 라고 하지만, 그거를 무조건 100% 좋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때문에 ETF는 그 안에서 계속해서 종목을 주기적으로 바꿔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ETF로 사는 게 저절로 위험에 대한 분산도 되고, 또 내가 유망하다고 생각하는 산업을 너무 손쉽게 투자할 수 있기 때문에, 또 뭐 여러 가지 뭐 장점들도 있지만, 그건 제가 예전에 담았던 영상이 있기 때문에 차치하고, 어쨌든 관련해서 여러분들도 산업에 대한 확신이 있다면 그 안에서 어떤 종목이 가장 잘 갈 것인지 그런 고민을 하기보다는 그냥 둥글게 아울러서 ETF 하나를 잘 고르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국내 사실 이제 미국에서는 정말 다양한 ETF들이 있잖아요. 근데 국내는 그에 비해서는 사실 ETF가 엄청 다양한 편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뭘 할 거냐면, 제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게 여러분께 세이브로 여러 번 소개해 드렸었는데, 그 미국 주식 어떤 사람들이 어떤 구간에 어떤 미국 주식 가장 많이 샀는지, 뭐 팔았는지 이런 정보 볼 수 있는 그런 데이터베이스가 많은 사이트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증권 정보 포털. 여기에 보니까 저는 사실 그냥 간과하고 있었는데, 이 상단 메뉴에 ETF가 없더라고요. 녹화를 못했더라고요. 화면 녹화를. 자,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자, ETF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는 사실 미국처럼 뭐 etfdb.com, etf.com, etfchannel.com 뭐 이런 사이트가 사실 너무 없어요. 그래서 그런 아쉬움이 있는데, 제가 여러분께 해외 주식 관련해서 한번 소개해 드릴 때 요 세이브로 사이트, 증권정보 포탈을 한번 소개해 드렸어요. 그러니까 이런 방법을 사용하지 않으면 우리가 각각의 HTS에 나와 있는 정보는 굉장히 제한적이고, 각 자산운용사를 다 사이트 들어가서 내가 사려는 ETF로 검색해 봐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세이브를 보면 여기 상단 메뉴 ETF라고 있잖아요. ETF를 클릭해 보면은 이렇게 여러분들이 원하는 시장, 섹터 이런 거에 관련해서 ETF를 쫙 정리를 해줘요. 한번 해볼까요? 스타일은 뭐가 나올까? 스타일은 뭐야? 이 스타일이 뭘까요? 궁금하니까 한번 눌러볼게요. 스타일. 뭐 고배당주,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배당주 뭐가 들어가 있는지 궁금한데요. 지금 보니까 여기 지금 상위에 수익률이 지금 높았던 걸 보니까 3개월 평균이겠죠, 이게? 가장 높은 게 지금 타이거, 코스피 고배당, 요거 한번 눌러볼게요. 더블 클릭을 하면은 해당 페이지로 넘어가고, 이거 미래에셋에서 하고 있는 ETF인데 코스피 고배당 50 지수를 기초로 한다. 그러면 이게 종목을 담는 게 아니라 지수를 기초로 하니까 관련해서 종목을 담아두지는 않은 줄 알았는데 있네요. 한번 그러면 어떤 종목들이 상위에 있는지 여러분 같이 볼게요. 지금 보면은 다양한 섹터에 투자를 하고 있는데, 보통 좀 큰 거는 여기에 같이 차트가 나오던데 이건 안 나오네. 여기서 볼게요. 여기 보면은 보유 종목 탑 10이에요. JS 코퍼레이션, 그리고 메리츠, 대신, 하나, 이런 금융주를 많이 매수를 하고 있군요. 이런 종목이 담겨 있다라는 것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 다른 거 한번 볼까요? 우리 한번 섹터 한번 볼까요? 섹터?
뭘로 볼까요? IT. 조회해 볼까요? 여기 보면은 설정 기간 그리고 순 자산 규모, 나는 뭐 그 ETF가 운용하는 순 자산이 좀 작은 거였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은 없겠죠. 좀 큰 거 무조건 뭐 한 1,000억 이상은 돼야 돼. 그럼 여기에 이제 체크를 해 두시면 되는 거고, 총 보수도 나는 엄청 쌓아야 돼. 그런 거 많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 거 이제 원하시면 같이 클릭을 해 보시면 돼요. 여기 보면 지금 IT 쪽에서는 요새 반도체 핫하니까 반도체 중에서 여기 근데 왜 이렇게 여기 마이너스야? 뭐가 들어있길래? 게임. 자, 이거 한번 볼까요? 코덱스 반도체. 요거는 이제 삼성자산운용에서 운용하고 있는 ETF죠. 지금 보니까 코덱스 반도체 상장지수 투자신탁은 추적 대상 지수가 한국증권 선물거래소가 발표하는 KRX 세미콘 지수, 지수를 또 추종을 하고 있고, 지금 분배금도 보니까, 뭐야? 분배금 왜 이렇게 자주 줘? 아니구나. 1년에 한 번씩 주는구나. 이게 연인데 저는 4월 29일에도 주고 30일에도 주고 그런 줄 알았네. 연에 한 번씩 분배금을 주네요. 이 분배금이라는 게 배당이에요. 뭐 분기별로 하는 것도 있고 이렇게 연에 한 번 하는 것도 있어요. 자, 볼까요? 그러면 어떤 종목 가지고, 요거는 나올까? 요거 한번 눌러볼까? 요거는 나오네. 요거는 이렇게 딱 나오네. 또 안 나오면 또 민망할 뻔했는데, 요건 이제 어떤 종목을 가지고 있는지 이렇게 표로 보여주고, 이 10종목이 전부가 아니에요. 탑 10이에요. 사이트 들어가면 아마 더 자세하게 나와 있을 거예요. SK하이닉스, 이렇게 앞에가 SK가 영문이 아니고 한국어로 써 있으니까 좀 어색한데, SK하이닉스 비중이 압도적으로 21%. 그리고 뭐 DB하이텍, 원희가 IPS, 뭐 실리콘웍스, 한미반도, 거 봐요. 이런 거를 우리가 한 주 한 주 이렇게 샀다고 생각해봐요. 뭐 종목 하나에 리스크가 생겨. 그러면 그 종목가 마이너스 돼. 손절도 못하고 어떻게 감당이 안 되잖아요. 근데 얘네들은 비빔밥이야. 잘 어우러져 있어. 뭐 기업 하나에 리스크가 생겨도 다른 기업이 이렇게 다 덮어줘. 약간 이런 느낌? 뭐 SK하이닉스의 문제가 만약에 생긴다라고 하면 이게 가장 비중이 크기 때문에 좀 문제가 생길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이렇게 다양한 종목을 내가 한 번에 분산 투자할 수 있다라는 극대한 그런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ETF, 우리 많은 투자분들이 해외 투자 많이 하잖아요. 해외 투자 관련해서 뭐가 있는지 한번 볼까요? 테마도 궁금하다. 녹색 성장 이런 거 ESG, 뭐 그룹주도 있고, 섹터, 테마, 파생 상품, 이런 거 하면 안 돼요. 채권, 뭐 상품, 뭐 금 이런 것도 있겠죠? 기타는 뭐지? 기타는 뭐 기타 치는 건 아니고. 자, 해외 지수 관련해서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이 여기다 클릭하고 싶으시면 여기에 뭐 나는 뭐 미래에셋, 삼성자산운용 하겠다 그러면은 이렇게 두 개 클릭하시면은 다 한 번밖에 클릭이 안 되네. 나올 수 있어. 나는 다 볼래. 자, 그러면 여기 볼까요? 미국 관련해서 지금 차이나 전기, 그러니까 중국 관련해서 전기차 관련한 종목들 가지고 있는 것 같고, 베트남도 요새 핫했죠. 베트남도 수익률 굉장히 좋았고. 조금 더 내려볼까요? 이거 뭐야? 이거 KB에서 하는 S&P 쪽이 다 수익률이 좋군요. 지금 보면 이 위에도, 여기 위에 어딨지? 여기 있다. 타이거 미국 S&P 500. 요것도 지금 S&P 500 선물 지수를 추종하고 있기 때문에 요것도 수익률이 괜찮았던 것 같아요. 배당 같은 경우에는 분기에 한 번씩 지급을 하고, 운용 보수가 0.07, 0.07이고, 지금 보니까 그동안에 얼마나 수익률이 계속해서 올라갔는지, 코스피 대비해서 얼만큼인지, 연초 이후 얼만큼인지를 한눈에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종목은 인덱스를 추종하기 때문에 따로 종목이 있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약간 다른 뭐 미국 주식 그 관련된 ETF 사이트 많이 보셨던 분들은 좀 아쉬울 수도 있는데, 뭐 어떻게 해요? 이거밖에 없는데. 다른 좋은 사이트가 사실 한국에는 아직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미국 주식 투자를 쉽게 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정보가 진짜 공개가 많이 돼 있어요. 사이트 좋은 것도 너무나 많고.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정보가 너무 부족해요. 투자를 할 때 정보가 너무 부족하고 오픈을 많이 안 해놔. 그래서
그게 좀 아쉬운 것 같아요. 이제 시장이 커지려면 이러한 좋은 정보도 정말 예쁘게 ETF닷컴 홈페이지 얼마나 예뻐요. 그렇게 한눈에 볼 수 있게 잘 만들어지면은 정말 손쉬운 그런 정보 획득으로 투자자들이 더 적극적으로 투자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어떻게 들어온 김에 그러면 우리 미국 주식 관련해서 한번 봐야죠. 또 이렇게 오랜만에 들어오니까 뭔지 모르겠어. 여기 있다. 일단 해외 주식 탑 50. 제가 늘 말씀드렸죠. 여기서 이제 주기적으로 한번 확인해 보라고. 한번 보관 규모를 볼까요? 지금 얼마나 주식을 어떤 종목을 미국 시장에서 많이 가지고 있는지. 역시 테슬라 압도적으로 1등. 테슬라 1등이고 애플, 아마존, ETF 있나 좀 확인해 봅시다. ETF. 일단 QQQ. 그리고 또 내려봅시다. 또 뭐 있지? 세미컨덕터. 근데 3배짜리. 그러니까 이렇게 한반 우리나라 투자하면 좀 화끈해요. 그냥 뭐 일반적인 거 안 사고 무조건 3배. 못 먹어도 레버리지 투자 위험한 거 아시죠? 올라갔다 내려갔다 내려간 거 3배 올라가도 마이너스 날 수 있다는 거. 잘 매도하시기 바라고. 결제 규모. 최근 한 달 사이에 얼마나 어떤 종목을 많이 샀는지 미국 시장 기준으로 한번 볼게요. 제가 얼마 전에 출연한 곳에서 돈이 들어왔는데 저는 출연료도 얼마인지 모르고 나갔는데 생각보다 적네요. 자, 보도록 할게요. 순매수 결제. 여전히 코인베이스 3위의 코인베이스 이렇게 좀 단기적으로 매수한 종목들을 보면은 파이팅 넘치는 종목들이 많아요. 근데 다행히도 지금 보니까 마이크로소프트, 뭐 뱅가드 ETF 뭐 이런 종목들도 많이 있네요. 디즈니도 많고 요즘에 또 디즈니 핫하니까 요즘에 많이 나오는 컨텐츠 중에 하나가 내 아이에게 살 미국 주식 이런 거에 디즈니 많이 나오죠. 나이키, 보잉 ETF가 꽤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그런 것도 있어요. 나는 ETF 사실 뭐 스파이 QQQ, 뭐 MGK 이런 거 말만 들어봤는데 사람들은 뭘 사지? 이런 생각이 들 때는 여기에서 검색해보고 종목이 아닌 거를 다 구글링을 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글링 하다 보면은 이제 ETF 티커가 나오고 ETF.com이나 뭐 ETF DB.com에 들어가서 그 티커를 치면은 이 해당 ETF가 어디에서 운용하는지, 뭐 어떤 종목들을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 어떤 인덱스를 추종하는지 이런 정보를 다 보실 수 있으니까 초보 투자자분들도 들어가셔서 나 이런 쪽에 투자하고 싶은데 이거는 이런 종목을 담고 있구나. 이 종목은 또 뭐지? 하고서 한 번씩 검색을 다 해보세요. 그렇게 종목 공부를 하는 방법 중에 하나도 ETF 투자의 굉장히 이점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내가 잘 몰랐던 기업인데 해당 ETF 담겨져 있어. 이거는 뭔데 뭐 전기차 관련한 ETF 들어간 거지? 보니까 이게 뭐 리튬을 만드는 기업이구나. 뭐 이런 식으로 종목에 대한 새로운 공부도 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함께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파이팅 넘친 투자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거를 여러분들 물론 매일매일 나는 투자가 N잡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해서 매일매일 트레이딩을 하고 뭐 20% 수익 나면 팔고 다시 또 저점에서 사고 이런 거를 하실 분들은 괜찮은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런 시간에 나의 에너지를 쏟는 게 약간 좀 비효율적이다. 오히려 나는 나의 본 직업에 집중을 하고 그 외에 돈을 벌게 그냥 두는 거예요. 좋은 종목에 투자하고 좋은 ETF 투자해서. 근데 어쨌든 제가 이제 여러분께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우리가 생각하는 좋은 산업은 정해져 있잖아요. 계속 이야기 나오는 그 산업이 꺼지지는 않을 거예요. 갑자기 지금 막 전기차 산업 이렇게 막 부흥시키려고 하는데 어느 날 막 전 세계적으로 갑자기 전기차 하지 마. 이렇게 되지는 않을 거고 지금 반도체 당연히 좋을 수밖에 없는데 갑자기 반도체에 막 대체할 만한 뭔가 물질이 나왔어. 이럴 일은 없잖아요. 그래서 그 산업에 대해서 좋게 생각을 한다면 종목 하나 이렇게 탁 고르는 게 사실 너무 어려우니까 ETF, 좋은 ETF, 운용 수수료는 최대한 적고 이제 뭐 분배금도 주면 좋지만 뭐 안 주면 어쩔 수 없고 또 이제 건실한 또 운용 규모 자체가 좀 이렇게 튼실한 그런 종목을 잘 골라서 투자를 하는 게 어떤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국내에도 뭐 다양한 해외 관련된 ETF가 아마 올해 내년 굉장히 많이 론칭이 될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미국 주식 관련해서 해보고는 싶었는데
내가 계좌 만드는 것부터 시작해서 나는 환전 수수료도 아깝고 미국 밤에 열리는데 나는 실시간으로 시장 봐야 되는데 그거 못해서 좀 애매했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제 국내에 다양한 이제 해외 관련된 ETF 상장하면 그런 ETF는 뭘 추종하고 있는지 어떤 종목을 담고 있는지를 꼼꼼하게 확인해 보면서 ETF로 시장 투자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저는 다음 영상으로도 만나요.